네, 안녕하세요. 동방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동방이 오늘 이제 18%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이 동방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목표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지 내가 최고로 잘 매도했는지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는 이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차트에서 움직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들, 즉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방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예, 종합물류회사죠. 그러면 이런 상승세가 갑자기 왜 나타났느냐? 북극항로를 개척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 그럼 북극항로를 개척하면 뭐가 좋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항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제 30% 정도 적게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뭐가 이점이 되겠습니까? 결국 운송비가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운송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북극항로를 계속해서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뭐 그래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은 동방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우선적으로 지금 3,850원 이렇게 최고를 찍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이 북극항로에 대한 이슈는 있는 상태고 확인이 됐죠. 이슈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올려줄 때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그 박스를 돌파시킨 다음에 또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시키고 하는 계단형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이제 전 고점 구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주봉으로 살펴보면은 전 고점 구간은 이미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다. 여기서 과연 이 돌파를 하고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는 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돌파를 했죠. 이 돌파를 한 상태에서 여기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하는지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러냐 결국 얘네들 이런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 이 주체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은 그 부분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느냐 보시면은 기관은 계속 뭐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런 상승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죠. 살 때는 상승했다가 또 조정받을 때는 팔았다가 또 살 때는 상승했다가 조정받을 때 팔았다가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얘는 도대체 어떤 쪽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자 메리츠랑 한국투자, 신한투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 메인척 증권사들은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 좀 더 강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수치, 단순한 수치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한번 세세히 살펴봐야 된다. 자, 메릴린치입니다. 메릴린치가 매도 1위에 있었죠. 근데 지금 상승을 주도하거나 뭐 하락을 주도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건 어디서냐. 자,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빠져나가긴 하지만 굉장히 미비한 양이었다. 이때 오히려 상승할 때 얘네들은 수익을 실현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렸지, 얘네들 조정하면서 확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떨구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얘네들 빠져나가면서 얘네들은 그냥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만 보였지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매도 상위에 찍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네들도 뭐 이런 주가 상승, 주가 하락에 이렇게 조정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진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오히려 얘네들 앞전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움직임을 잡아주는 움직임 보였고, 이제 상승을 하니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메리츠랑 자, 하나, 신한 이렇게 세 군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메리츠가 어떻습니까? 상승을 할 때 딱 들어와 준 다음에 조정받을 때는 비중 살짝 조절해주고 있고 나가는 흔적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메리츠 쪽에서 이렇게 주가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한국투자도 마찬가지로 자,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조정을 받을 때 더 들어오고, 그리고 상승할 때 얘네들 좀 빠져나가면서 수익 실현한 다음 조정을 받을 때 또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상승하니까 다시 나가는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 상승할 때 다시 쫙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하는데 주도적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신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한도 지금 오늘 상승할 때 엄청난 양이 좀 들어와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승할 때마다 얘네들이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한의 움직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동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어디서 사장을 했었죠? 자, 이미 이때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1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뭐 어디서 팔면 되냐, 이제 매도하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좀 아셔야지 매도하는 구간도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신호에 맞춰서 수급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판단하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은 파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수급을 판단한 다음에 매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앞전에 어떤 모습을 했는지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신호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는 보고 바로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잰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신호가 없더라도 수급이 갑자기 빠지는 비정상적인 수급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리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인 수급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는 또 한 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서 이 동방, 이 목표가랑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동방 얘기해보자면은 동방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이고 얘네들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목표가는 도대체 어디냐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월봉으로 돌려서 보자. 자, 월봉에서 보면 이미 이 앞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은 도달을 했죠. 우리는 여기가 목표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목표가는 자, 앞전에 또 만들어놨던 이 고점 구간이다. 이 구간이 어디냐? 뭐 7,500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7,500원 지금 추세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목표가는 이 구간, 이 13,000원 구간으로 보고 매매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중간중간 걸리는 구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구간도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다. 자, 지금 하락을 하면서 나타났던 거래 대금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바닥이었죠. 거의 없었다. 근데 지금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거래 대금들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붙다 보면은 여기 도달할 때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래 대금이 나타나면은 이 1차적 관문인 이 6,000원 구간 충분히 갈 수 있고 6,000원 구간 돌파하면은 7,500원 이거는 그냥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000원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네, 이때 물렸던 매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될 뿐이지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북구강로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이 기대감 큰 것뿐만 아니라 북구강로를 개척했을 때 실질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게 되면은 이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중간에 또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에 도달이 가능하다. 그럼 변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는 이런 대응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리버 변수에 추가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물량을 더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관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다 챙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자가 되지 않으신 분들 이 구독자 되시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8420에 8354번으로 자, 구독했다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받게 되면은 제가 구독자 이렇게 적어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 다 챙겨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보시고 대응하면 좀 늦을 수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가 되시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 주실 텐데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라 그랬죠? 자, 13,000원 구간이다. 근데 다만에 중간에 걸쳐야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6,000원 구간, 자 7,500원 구간, 이 구간 돌파한 다음에는 확실하게 이제 이 구간 소화시키고 나서 13,000원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단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다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